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태풍 타파에 이어서 또다시 가을 태풍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모레쯤부터 전국에 비바람을 뿌리면서 개천절인 목요일에는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해서 남부지방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 올해 첫 단풍이 설악산 대총봉 정상에서 중청 대피소 인근까지 붉게 내려앉았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는 단풍의 행보, 이런 걸 보면 때가 되면 모든 건 이렇게 찾아올 것들은 다 어김없이 오기 마련인가 봐요. 자, 월요일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목에 좀 불편하다, 이 목감기가 온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의 건강관리 비법이라는 주제로 문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가령 휴대폰 앱으로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하신다든가, 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라든가, 혹은 반드시 나는 유기농 식품만 먹는다, 내 몸을 위해서니까, 이러신 분들 여러 가지 나름의 건강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절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나의 건강관리 비법이라는 주제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단 좀 진정세에 접어든 것 같은데 주말에는 추가 양성 확진 판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말 사이에 이제 충남 홍성군의 한 도축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돼서 네. 방역 당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충청 지역이 그 최대 양돈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충청 관리 지역을 벗어났고, 그것도 네. 양돈 농가도 아니고 도축장에서 19마리나 폐사를 하다 보니 이거 대규모로 지금 확산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성 확진 판정 받은 곳은 모두 9곳이고 더 늘어나진 않았고요. 예. 이 가운데 이미 알려드렸다시피 5건은 강화군이고, 그래서 강화군의 모든 돼지는 일단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화군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 여전히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리무중이군요. 네. 예. 어쨌든 지난 금요일 상황 그대로 우리가 이제 월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겠고요. 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미탁이라는 이름인데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요. 이 예상 네. 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오전, 그러니까 3시 기준으로 해서 중형급이긴 한데 강도가 강. 그러니까 상당히 강도가 센 중형급 태풍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타이완 그 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221k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저속으로 지금 이동 중인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다음 달 2일 그 새벽 중국 상하이 해상에서 아마 우리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2일 밤부터, 그리고 이제 3일 새벽에는 진도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전남, 그다음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동쪽으로 관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바람 그리고 이제 비를 많이 좀 이제 품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 산간에는 최대 지금 600mm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40 내지 50m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미탁이 올라옴으로 해서 이 1959년과 공동 1위로 제일 태풍 많은 해가 그러게 되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비바람 강도가 더 셀 것 같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국토교통부가 이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공시 가격을 무더기로 내려줬다고 하면서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감정원이 국회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 신청 조정 및 연관 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한 거고요. 네. 그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많게는 재산세를 한 90만 원 가까이 깎아준 사례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예. 뭐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한두 곳이지만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몇몇 가구가 일단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가구들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른바 연관 세대 정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함께 이렇게 깎아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의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내려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네. 지금 불공정 과세 논란이 지금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의 신청하는 거 이게 좀 번거롭기도 그렇죠.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더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부산 광안리 이 공중 화장실에서 이 황화수소를 흡입하고 쓰러졌던 여고생이 있었는데 결국 네. 2달 만에 숨졌다죠.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부산 남부경찰서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 지난 27일 오전 11시 57분께 그 요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 중이었는데, 이 19살, 지금 이제 여고생이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무산소 뇌 손상으로 이제 사망했다. 이런 소견을 지금 병원 측이 경찰에 지금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상황은 아시다시피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 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서 화장실로 유입이 됐고, 그걸 이제 흡입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유족들이 이 손해배상 받을 길조차도 좀 이제 용이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 사고 났을 때도 묻혀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언니가 언론에 알리면서 이게 알려진 네,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구가 이제 부산시 수영구가 관리하는 이제 공중 화장실인데, 대부분은 영도물 배상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은 또 이 배상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럽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유족들이 국가나 수영구를 상대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운 일까지 또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긴 싸움이 되겠군요. 네. 자, 전국에 있는 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한 6만 7천여 명이나 된다면서요? 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나 많은지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인데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제 집계된 그런 수치입니다. 네. 이게 근데 지금 해마다 훌쩍훌쩍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만 하더라도 18,000여 명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3배가 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니까 역시 경기 지역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예. 17,295명이라 그러고, 서울이 그 다음으로 13,900여 명, 그 다음이 인천 4천여 명, 부산 4천여 명, 이런 순입니다. 네. 자, 이런 속에 또 이것도 등록 의무를 위반해서 입건 처리된 건수도 한 거의 3천여 건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신상정보 대상자가 이 정보가 변경됐더라도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점검 주기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기간이 네.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걸 확인도 할 수 없답니다. 어허. 자, 그래서 뭔가 좀 전담 요원들을 좀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네요. 네. 자, 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오늘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130명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500명 정도의 국민정책 참여단이 일종의 이제 수기 절차를 거쳐서 만든 최초의 이제 미세먼지 대책인데요. 네.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12월부터 3월을
계절 관리제를 실시를 해서 이거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뭐 하여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이런 곳을 좀 이제 그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27기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다든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내용.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체에서 이제 배출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1000명 이상 규모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뭐 어찌됐건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으실 테나 네. 당장 이제 생활에 좀 이제 영향이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대책도 좀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자, 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9명, 뭐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가족이다라는 아주 우울한 소식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또 현실이네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이것도 국회에 이제 제출한 노인 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드러난 건데요. 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긴 노인 학대 사건이 총 3,300여 건이었고 가해자가 한 3,400여 명 정도 되는데 93.5%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네. 예. 오히려 타인은 5.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남만 못한 가족이네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1,052건,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이었는데, 그런데 한 지역이 조금 눈에가 띄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어디냐면, 그, 광주시 같은 경우에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161.5%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뭐 지역적인 특성이 따로 딱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유난히 높네요, 광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아마 그 해당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 노인 학대 부분도 역시 이제 좀 공공기관들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또 나오네요.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자, 오늘 문자 주제는 나의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5284님, 매일 30분씩 걷기도 하고 컨디션 좋으면 달리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고, 최창수 씨,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내랑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죠. 돈 안 들이고 몸에 제일 좋은 게 사실 걷기입니다. 3723님, 뭐니 해도 많이 웃는 거죠. 별거 아닌 일에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2878님, 매일 아침 양배추를 생으로 썰어서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고 있는데 70 나이에 아직 건강한 편이시라고요. 양배추만 드십니까? 밥은 안 드시고? 소화를 잘 시키잖아요, 양배추가. 8021님, 물 많이 마시기. 좀 피곤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감기 몸살이 물을 많이 마시고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물을 적당히 마시는 건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3474님, 딸과 함께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동네 한 바퀴 5km를 뜁니다. 대단하시네요. 운동도 하고 또 고등학생 딸과 이야기도 하고 일석몇조입니까 이분은. 3473님, 커피 쿠폰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0795님, 초등학생 아이와 8월 말부터 기침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녔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배숙도 해먹고 도라지즙도 먹고 해서 조금은 나아지셨다고요. 고생하는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예, 그랬는데 기침이 한 번 시작해서 저도 한 6개월간 지속된 경우가 있었어요.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피곤하면 안 될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초등학생 자녀가 혹시 공부 스트레스가 있는 건 아닌가 또 한번 좀 자상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795님 커피 쿠폰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건강관리 비법이란 주제로 이런 문자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 21분 됐네요. 부지런히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로 갈까요?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을 다룬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뮤지컬 도산 안창호 무료 공연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흥사단이 주관했습니다. 먼저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에 세웠던 민족운동단체죠. 지금까지 도산의 뜻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흥사단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도산 안창호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도산 안창호 뮤지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들을 캐스팅했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제작했는데요. 도산의 헌정 무대이기도 한 뮤지컬 도산 안창호 지난 수요일 저녁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첫 공연을 치렀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제 무대에 올린 작품인데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 이 공연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먼저. 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는 물론이고요. 미국 공립협회부터 신민회 그리고 임시정부를 통해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참뜻을 되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이 또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이해력이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음 함께 하시고요. 뮤지컬 도산 안창호 주인공 배우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아니, 임시정부 잘 부탁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 뮤지컬 배우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에서 도산 안창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수없이 독립운동을 외치다 떠나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배우 김홍부라고 합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와 도산 안창호의 가장 절친인 이강이라는 인물 두 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이강이라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과 같이 독립했던 그 인물을 또 연기하면서는 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숨은 독립운동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부인 이혜련 역할을 맡은 배우 구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피를 흘려서 얻어진 나라인지 많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배우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온 작품이었겠어요. 네. 이거 보면서 감동받은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서 아이들과 공연을 보러 온 시민들이 많았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면들은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무대 뒤에 있는 스크린에 그 실제 사진이 함께 나왔는데요. 네. 현실 사진에 스토리가 더해지니까 이해력은 더 높았고 그랬겠네요. 또 공연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한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겠소, 또 이 한 몸 다 바쳐 당당히 나아가리라,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많았는데요. 네. 이어서 더 들어보시죠. 애들하고 같이 한번 또 좀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잊혀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옛날 배우던 생각, 그때는 그냥 단순히 뭐 이제 학습하는 효과보다도 좀 생각하게 되고 보고 듣고 하니까 더 쉽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가슴이 벅차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만세 운동 뭐 다 새롭게 보여주고. 네, 뭐 생동감 있고 직접 도산 선생을 뵌 것 같습니다. 뮤지컬도 굉장히 내실 있고 배우들도 참 잘하고 참 좋았어요. 저분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광주 흥사단 상임대표 박국철입니다. 흥사단의 후예들이 기획해서 도산의 순간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측면 하나하고 어려운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인물들이 단결된 모습을 모범으로 해서 화합의 정신과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정신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0907 가지신 분 이름 없이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 독립운동가들 많다는 문자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재조명해보는 작업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뮤지컬 공연들이 일상에서도 좀 자주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뮤지컬 도산 안창호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또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호응도가 더 높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흥사단이 준비한 뮤지컬 도산 안창호 광주에서 첫 공연을 했지만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서울로 가고요. 네. 또 전국 순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 독립운동의 험난한 여정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참뜻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이 광주의 뮤지컬 도산 안창호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인센터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조은민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경인센터입니다. 예, 자 경기 인천 지역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상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4곳, 강화도에서는 5곳의 농장에서 발병했습니다. 9곳 가운데 5곳이 강화도에 몰려 있는데요. 지난 주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화도에서 사육 중인 돼지 총 3만 8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경기 북부 중점관리 지역 10개 시군의 축산 차량 이동은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축산 차량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다른 권역으로 나갈 수 없고요. 권역 내에서도 GPS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질병의 잠복 기간이 최대 19일이어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어제는 충남 홍성의 한 양동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네. 앞으로 충청을 비롯한 경기 이남에서도 발생한다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범정부 대책회의를 갖고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좀 해결됐으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천 지역 소식 하나 더 있어요. 이 월미 바다 열차가 10월 8일 개통한다고요? 네, 인천 앞바다에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깁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다음 달 8일에 정식 개통하는데요. 월미 바다열차는 인천시가 월미도를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 열차는 월미도 일대 6.1km를 35분간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인데요. 네. 최고 18m 높이의 궤도에서 달리면서 인천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역을 출발해서 월미공원역, 월미문화의거리역, 박물관역 등 4개 역을 순환하고요. 열차에 동행하는 관광 해설사가 각 지점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등 이야기를 풀어내서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게 오래전에 시작해야지 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했는데 네. 안전하겠죠, 이게? 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좌우 흔들림이 커던 Y자형 레일을 걷어내고 주행 레일 양쪽에 보조 레일 2개를 추가해서요. 네. 총 3개의 레일을 설치해 탈선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열차가 멈출 경우를 대비해서 전 구간에 비상 대피로와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네.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좌석은 불연제로 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종합 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으로 완전 무장한 월미 바다 열차다라고 네. 믿고 자, 그러면 이거 타고 달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볼거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월미 바다열차를 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내양 칠부두에 있는 대형 곡물 저장 창고인 사일로인데요. 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70년대에 지어져 낙후되어 있는 이 시설을 멋진 벽화로 탈바꿈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전체 크기는 축구장 4배, 높이는 아파트 22층 정도인데요. 네. 이 벽화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미국 콜로라도의 푸에블로 제방보다 1.4배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이 규모도 놀랍지만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띄고 또 색색의 화려한 벽화에 감탄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낡은 항만시설을 공공미술로 바꿔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서 작년에는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네. 지난 3월에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본상을, 그리고 8월에는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예.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2곳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예. 예전에 이거 소식 한번 전해주셔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인천항과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거 진짜 멋진 장관일 것 같습니다. 네, 월미공원역 옥상에 포토존이 있어서 이 달로 벽화를 배경으로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벽화뿐 아니라 최고 18m 높이의 공중에서 서해바다, 월미산, 인천 내양 등을 내려다보며 조망할 수 있는데요. 월미 문화거리역과 박물관역 옥상에는 노을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서해 낙조를 만끽할 수 있고요. 평소 보기 힘든 인천 계양의 상징인 간문과 인천 내양 철강부두와 곡물부두를 비롯해서 이 8부두 전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월미 바다 열차 좀 네. 타고 더불어 이제 지역 경제도 많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겠어요. 네, 월미 바다열차가 월미도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2024년에는 수도권 첫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월미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 월미도가 수도권의 대표 해양 친수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연말까지 월미 바다열차 요금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변 관광지를 포함한 각종 탑승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깊어가는 가을 가족 연인과 함께 월미 바다열차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인센터였습니다. 네. 조은민 아나운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매주 월요일은 휴무네요. 예,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 돼가고 있어요. 나의 건강관리 비법 문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432님, 아침 저녁으로 잠들기 직전 또는 일어나기 직전에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명상을 해보세요. 그럼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하셨고, 아카시즈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출근 전 20분 훌라후프 합니다. 허리가 아주 잘록하실 것 같은데요. 3193님, 환절기에 옷은 기온보다 좀 따뜻하게 입고 생활 공간 온도도 좀 높게 하는 겁니다. 또 예방접종 꼭 맞고 건강관리합시다 하고 하셨고, 1218님, 등산하신대요, 이분은.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2번 이상, 2시간 이상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땀을 쫙 빼주신다고요. 지금도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산행 중이라고 하셨네요. 이종원 씨, 부부가 같이 탁구를 해요. 게임하면서 땀 흘리고 웃으니 정말 좋습니다 하셨고, 2138님은 요가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3512님, 매일 스쿼트 100개씩, 런지 100개씩 하다 보니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 허벅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나이 들수록. 예. 무릎이 안 좋아도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은 뭐 문제 없죠. 예. 3512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요.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최문선 씨, 건강한 식단과 비타민 보충해주고 먹기 편한 과일을 드신다고 하셨네요.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커피 쿠폰도 남아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월요일 KBS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 17호 태풍 타파급의 위력을 가진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 10월의 첫날인 내일 중국 상하이 육상을 거쳐서 다시 해상으로 나와 또 목요일 개천절에는 우리나라 목포 부근 육상에 상륙한 뒤 금요일 독도 동쪽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내일부터 글피까지 길게 사흘간 이 영향으로 전국에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 예보 들어 있고요. 오늘은 기압고의 영향으로 전남, 경남, 제주에 지금처럼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고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후로 수요일이 되면 충청도는 낮부터 서울, 경기, 강원도는 수요일 밤부터 비가 내려 목요일은 종일 전국에 태풍의 직접 영향에 의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더위도 반복이 될 텐데요. 늦더위입니다. 내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오늘은 이미 서울 기온 29도 넘어섰고요. 더운 날씨 속에 대전, 광주, 대구도 낮 최고 기온 29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 분포입니다. 수요일부터는 화요일보다는 기온이 2, 3도 떨어진 뒤 이제 태풍이 모두 지나고 나서 다가오는 주말 휴일에는 낮 동안에도 서울 낮 기온이 22도를 유지하는 등 주말부터 낮에도 선선하거나 서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은 중부지방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 모두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나쁨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낮 시간 도로 위로는 작업 구간과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천안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설악 일대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원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시흥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강일에서 상일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안암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남풍세에서 천안분기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보은에서 회인 사이 정체 역시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 대해 대통령 명령으로 그동안 정권을 지지했던 모든 세력이 집결해 홍위병 정치를 시작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권력형 문재인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훈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 최근의 대학 입시제도 논란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설악신문의 김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전국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공조형물이 6,287점이나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관리 실태 이런 것들이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절반이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또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강원도도 예외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강원도가 더 많은 겁니까?
전국 전체적으로 많은데 최근 들어서 그 정부 예산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요. 예. 이 강원도 또 최북단 지역부터 해서 동해안 지역에도 많은 예산들이 좀 내려오고 그렇군요. 있지만 관리 실태가 부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최북단 고성군 토성면 도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 센터가 이제 있는데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요? 이곳에는 옹기 장수가 지게에 3개의 커다란 옹기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16m 높이의 거대한 이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현재 총 이제 국비와 지방비 합쳐가지고 14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주민들이 지금 관리도 할 수도 없고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7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고스란히 지금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인근 속초시 대포동 설악산 입구 맞은편 해맞이 공원에는 1991년 개최했던 고성 잼버리 세계대회 기념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양양구는 시내 입구에 송이 클로트 사업 추진 당시에 만들었던 송이 조형물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덩그러니 방치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인 인제에는 소양강 눈치에 과거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상이 생뚱맞게 설치가 돼 있어서 황당함을 지금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또 지역성과 연계성이 너무 동떨어지는 그러게 말이에요. 또 이제 서 있어서 좀 현실성이 이제 크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양강 둔치에 마릴린 먼로 조형물. 정말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어쨌든 조형물이 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다 흉물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만들 때는 예산도 진짜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전형적인 그 예산 낭비 현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성군의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4억 5천만 원이 투입돼서 2012년 완공을 했는데요. 완공과 동시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작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했다고는 하지만 애초부터 운영이 잘 될지 우려가 많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속초시가 지난 2014년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설악산 진입 관문인 해맞이 공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7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했는데요. 기자인 저도 이제 개소할 때만 한 번만 가봤고 전혀 관광객들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니냐 줄곧 이제 입방에 올랐는데요.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고 지역 주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제 마리는 멀로상 5,5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요. 이 조형물의 또 모습이 또 뉴욕의 지하철 통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입고 있는 치마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형상화해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여성 단체들로부터 큰 질타가 또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덩그러니 이런 조형물들이 그냥 사람들의 외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모든 조형물들이. 예. 그런데 이 주요 관문에 있는 조형물조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요. 관광객들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관광 어떤 활성화 효과도 없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고성군 송지호에는 철새 관망타워가 또 2007년도에 12억을 투자해가지고 설치했는데요.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민간 위탁으로 돌리면서 예산낭비 조형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설악산 입구에 위치한 고성 잼버리 대회 유치 기념비는 설명 문구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것을 찾더라도 이 기념비가 뭔지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고요. 그 밑에 또 해변가에는 인어연어상이라는 또 이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홍보는 고사하고 안내판조차 없어서 작가에게 돈만 주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의심스러워요. 작가들에게만 좋은 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양구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송이돌이 이것도 애초에 설치할 때는 야간 조명을 켜고 360도 회전하면서 지역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명은 안 들어오고 회전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부실 덩어리로 이렇게 철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외에 또 어느 지자체에선가 새로운 조형물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왜 이런 조형물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까요?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너무 예산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까요. 우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따져보지 않고 네. 예산 먼저 따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따낸 예산은 행정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역 발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 이제 모든 사업이 된다는 안일함에 또 이렇게 또 반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주변과의 연계성 이런 사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네. 용역 과정에서 가볍게 취급되면서요. 대부분 용역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고성군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센터도 처음에는 주변 지역인 도원리 유원지나 바로 옆에 국회 의정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과 연계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효과성이 없다. 지역이 많았는데요.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총 4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아이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판단으로 또 이어지고 결국 예상 낭비로 지금 세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 이렇게 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은 어떻고 혹시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고성군의 이제 이 무릉도원 권역 활성화센터 7년째 방치되고 있고 14억짜리 조형물을 놓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요. 10년만 지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방치한 후에 아이고. 카페나 식당으로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 연계하겠다. 이게 고성군의 입장입니다. 저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이곳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건축비 14억 원에 2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요. 3억 원가량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왜 추진을 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그런 당연한 시점입니다. 비판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고 나면 관리는 물론이고 효과성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그게 큰 문제네요. 문제고요. 예.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안타깝네요. 현장 이게 다 둘러보면서 취재하시면서 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름의 어떤 대책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셨어요, 김 기자께서? 네, 저도 뭐 용역들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예. 용역 과정을 좀 더 깐깐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공동 용역 시스템을 정부나 광역 자치단체 이상에서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용역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조건을 사정과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요. 또 네. 지역 연계성, 효과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후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는 용역 체계 이런 것들도 이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꾸 이런 국비 사업들 또 이런 예산들이 또 집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위험에 넘어가는데 어떤 네. 책임의 한계를 반드시 주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신문 김주연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월요일은 책을 통한 지역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출판업계에 종사하다가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귀농해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내일을 여는 책의 김완중 대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궁금한 사항이 서울에서 어떻게 해서 이 전북 장수까지 가서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셨는지요? 아, 예. 이걸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출판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13년 7월에 그 장마철에 장수로 귀농을 하면서 지금까지 1인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혼자 그 많은 과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혼자 이제 하면서 대신 이제 서울에서 같이 출판계에 있던 분들이 예. 예, 뭐 편집이나 디자인이나 이제 많이 도와주고 도움도 계시죠. 주시고. 예. 장수에서도 아주 외진 곳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 출판사를 한다고 하면서 참 많이들 의아해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실 외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시골은 읍내나 면소세지 빼면은 다 외진 곳이죠. 그래요.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골 분들은 출판사에 대해서 잘 그렇게 모르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출판에만 집중해도 힘든데 무슨 시골에서 출판사를 하느냐. 네. 어떤 분은 이제 출판사면은 그 읍내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무실도 기획사로 있고 해가지고, 기계도 돌아가고 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명함도 찍느냐 유인물도 만드느냐 그러는데 인쇄소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예. 그 장수군 저희 아나운서 후배 중에 신입사원이 이제 이 전북 장수 출신이 한 사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그래요?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얘기는 좀 들었지만 실제 가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떤 곳인지 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도 장수를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네. 예, 대한민국에 장수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고.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왜 그 아이고 무진장 힘들다, 무진장. 많다 예. 할 때 그 무진장이잖아요. 무주지단 장수잖아요. 예. 근데 그곳이 이제 한 군데죠. 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600m 고지에 있어요. 네. 예, 그 여러 사람들이 인간이 살기가 가장 좋은 높이가 500에서 70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적당한 곳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장수는 또 웬만한 산이 한 1000m가 넘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제가 한 600고지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그 서울에 있는 관악산, 청계산 정상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아하. 예. 그러면 좀 실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딱 지내기 예. 좋으시다는 거죠. 예, 2013년에 가셨으면 한 7년 정도 됐는데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100점으로 따지면 예. 한 150 정도. 어이구. 부럽네요. 뭐 더 주고 싶지만 너무 네. 많이 줘도 좀 남발하는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일단 이루었잖아요. 네. 시골에 와서 또 이렇게 살고 그리고 여기는 장수는 자체가 자연 환경이 완벽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이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고 계신데 가장 어려운 건 뭐죠? 그 가장 그 사람들이 뻔한 얘기죠. 돈이죠.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근데 장수군에 살면서 이렇게 돈 많이 쓰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간 이동으로 인한 귀농은 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가족도 함께 다 귀농을 하신 겁니까? 예, 아이들은 이제 독립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네, 같이 있습니다. 부인도 만족하세요?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 귀농을 하면 네. 그 농사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특히 여자분들이 풀 매는 거거든요.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예,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 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적성에 맞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여행자 입장에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장수에 가면 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어떤 걸 느끼기에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장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몰랐는데 보통 장수하면은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해서 그 숫자를 목숨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장수는 숫자가 물수예요. 물수자군요. 예. 그리고 그 긴장 그 한자는 맞는데 예. 깊을장으로 읽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깊은 곳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사는 곳에서 오른쪽에는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있고요. 네. 또 왼쪽 산을 넘으면 진안에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이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장수가 이 깊은 물을 갖고 있어서 두 개의 그 강의 이제 발원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또 특히 이제 여기는 또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등으로 이게 다 1000고지가 넘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예. 아유, 이곳에 가면은 뭐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뭔가 이렇게 영감도 얻고 멋진 작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처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뭐 기획부터 홍보, 판매, 회계까지 1인 다역하는
출판인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많이 계시죠. 이렇게까지 지역에서 책을 펴내는 특별한 이유 뭘까요? 모든 문화나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도 더욱이 이렇게 중앙에 몰려 있잖아요. 수도권의 네. 서울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가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서울 중앙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출판인들이 할 몫이죠. 네. 네. 좋은 지적해 주시네요. 책도 만들지만 아무래도 이제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감성이 촉촉하실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다들 긴장하고 마음도 좀 퍽퍽할 것 같거든요. 흙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느낌 어떤 겁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까요? 해주세요. 예. 일단 가끔가다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예. 밭에 올라가면은 저희 집보다 밭이 한 해발 50m 정도가 또 더 높거든요. 그러면은 저 읍내 쪽으로 네. 하얀 그 운무가 쫙 깔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뭐 신선이나 손오공이 부럽지 않은 그러세요. 또 그러면서 그 아침 이슬에 맺힌 풀이나 작물을 손으로 만질 때 그 느낌. 이거는 부럽네요. 예.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건강 비법이 주제인데 뭐 다른 비법이 필요 없겠어요. 그곳에 살면 그냥 절로 건강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한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주유소 특유